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주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10월 17일부터 6일간 열렸습니다. 첫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노후화된 진주 상평산단에 청년과 첨단 산업이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임시회 주요 내용을 하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970년대 시가지에 있던 공장들이 이전하면서 조성된 진주 상평산업단지. 40여 년 동안 지역 경제를 이끌었지만 열악한 기반시설과 노후화로 성장이 더뎌진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상평산단에 청년과 첨단 산업이 유입되도록 집행부가 각종 정부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역 정치권에서 제기됐습니다. 윤성관 의원은 재생사업지구 일정 부지를 활성화 구역으로 공모해 문화, 편의, 지원 기능을 집적한 복합 개발 거점을 마련하고 산단 내에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허용하는 업종 특례지구 추진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으로 네거티브 존 지정 제도인 업종 특례지구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산업단지 내에서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상평산단의 활성화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신영국 의원은 지난 8월에 발생한 인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언급하며 관련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진주 지역의 경우 360기가량의 충전시설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지상으로 이전하고 근처에 소화시설과 안전장비 등 화재 초기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현재 지하주차장에 집중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고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화시설과 안전장비를 충전시설 근처에 설치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박미경 의원은 이날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와 민원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용환경 조성과 시민의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행 경로를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로 알려주거나 적은 예산으로 바닥에 구역 표시를 통해 주차장 확보를 시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음주운전하지 않기, 안전모 착용하기, 2명 이상 타지 않기,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한 인식 개선이 매우 절실합니다. SCS 하주입니다. 이번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들로부터 6건의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먼저 김영석 의원은 아이 돌봄에 따른 수당을 확대 지급하는 진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신석영 의원은 지역사회 공공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과 사회통합 강화를 위해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내놨습니다. 오경훈 의원은 전기설비 노후화 등으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하는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윤성관 의원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액화 석유가스 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또 이규섭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에 대응하고 시민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단독 발의했으며 정용학 의원은 체계적인 출산 친화 도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출산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잠시 후 의원들을 통해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지역상품권 국비 지원을 축소한 데 이어 내년부터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효율적인 지역상품권 발행 방안을 논의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민국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진주시가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실태 조사를 비롯한 지역 상품권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역시 5분 자유 발언에 나선 김영석 의원은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원도심 지역인 상봉과 중앙, 성북동 일대의 정주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속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며 신혼부부와 젊은 청년들을 위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가 진주의 10월 축제를 앞두고 현장 사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등 세계 축제 현장을 찾은 기획문화위는 조형물과 유등을 비롯한 여러 시설물을 살피고 특히 부교를 비롯한 안전 민감 시설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또 기획문화위는 진주대첩 역사공원 시설에 인파가 몰릴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축제 기간 교통정보 사전 안내에도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광역쓰레기 매립장과 월화산 숲속의 진주 등을 찾아 현장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내동면 매립장을 방문한 도시환경위는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을 살피고 현안 사업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의견 수렴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월화산 숲속의 진주를 찾은 도시환경위원회는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국가정원 조성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타 도시와 차별화된 진주시만의 정원문화 조성에 힘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2024 국제농식품 박람회를 앞두고 행사 현장을 살폈습니다. 박람회 주요 시설을 둘러본 경제복지위원들은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체험 행사를 통해 농업의 가치와 매력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안락공원 등을 찾은 경제복지위는 현장을 살피고 시설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진주시의회가 LH의 데이터 센터 신설 이전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지난 8월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던 진주시의회는 이번 제260회 임시회에서 22명 의원 전원이 참여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의원들은 LH가 추진하는 현행 계획은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진주 관내에 LH 데이터 센터를 확장 신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은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주시의회가 공무국외 연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사전 세미나를 잇따라 열어 관심을 모았습니다. 진주시의회는 지난 10월 중 기획문화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 경제복지위원회 등 3개 상임위가 주요 공무국외 연수를 주제로 한 사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상임위별 토론을 통해 선정된 주제를 놓고 국내 전문가가 초빙돼 함께하는 심화 연구 활동으로 진행됐습니다. 앞서 진주시의회는 토론회와 심사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올해 공무국외 연수 방문 국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석 의원입니다. 2020년 기준 18세 미만 아동 인구수는 55,948명이었으나 매년 감소하여 2024년 8월 말에는 49,568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와 지방 인구 소멸 위험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일하거나 다른 사정으로 인해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조부모, 친척, 지정된 이웃이 틈새를 메우며 양육 지원하는 돌봄 체계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비용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돌봄 형태를 지원함으로써 양육 문화를 확산시키고 저출생 문제와 인구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진주시에서는 소각시설과 가축 분뇨 처리시설 건립 등 공공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갈등은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작되어 그 심각성을 깨닫고 나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비가 올 것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책을 준비한다면 닥친 문제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등 조정은 대화를 바탕으로 공공성, 사회적 형평성 등 행정 가치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합법적이면서도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실행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조례는 공공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제공합니다. 공공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대화를 통해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진주시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농업인 동식물 시설의 정기 화재는 총 44건으로 이로 인한 재산 피해는 약 11억 2천만 원에 이릅니다. 특히 정기 화재 건수와 피해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의 주요 원인은 노후화된 농업용 전기시설의 확산과 농업인의 고령화로 전기 관련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스마트 농업의 확산과 친환경 연료 대체로 농업 생산에서 전기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전기재해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재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사전점검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 진주시 농업인의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전을 도모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진주시는 현재 소멸지구 0.886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지를 위한 특색 있는 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진주시는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1,000톤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저장 설비를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첨단 화학 및 탄소 중립 관련 대규모 석유화학 사업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신속히 참여해 유망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진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발의한 진주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전세 사기 피해에 대응하고 진주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태조사, 피해 상담, 긴급 복지 지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양한 실질적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진주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고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진주 시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아이는 사회가 낳고 기른다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부터 앞장서서 결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출산 친화도시를 조성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저는 진주시 출산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각계각층의 고견과 범사회적인 협력을 구하기 위해 진주시 출산 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 책임 의식을 갖고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진주시의회 의정 뉴스를 보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